그러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히드라도 아니고 서로 자연산 미스트를 통해 수분 공급을 해주는데요.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것도 남남도 아닌데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고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해온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들과 한 딸을 홀로 키우며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은 작은 땅과 약간의 보상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노모가 남은 여생을 의지할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두 아들과 며느리는 이를 자신들의 몫으로 여기며 노모를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노모는 여전히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며느리들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아내는 결혼 초부터 노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노모를 챙기려 할 때마다 은근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와는 다르게 겉으로는 노모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노모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돈을 자신의 손에 쥐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노모가 모아둔 돈과 재산을 슬쩍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집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고 두 번째 며느리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남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부추겼습니다. 두 아들은 아내들의 말에 따르기만 했고 노모의 돈을 가져가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노모는 처음에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며 내어준 돈이지만 그들은 갈수록 당연하다는 듯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노모는 자신의 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녀는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모는 며느리들이 점점 더 심하게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모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요즘 우리도 바쁘니까 병원은 알아서 가시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노모는 그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희생하고도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이제 내 돈을 내가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남편을 부추겨 엄마가 치매가 온 게 아닌지 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말했고 두 번째 며느리는 남편에게 어머니 돈은 결국 우리가 쓸 돈이니 그냥 받아오라고 종용했습니다. 노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무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노모의 결단을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노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며느리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그들이 탐내고 있다며 자식들 위에도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다라며 노모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소 겉으로는 공손한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은 마을에서의 평판이 나빠지자 노모에게 왜 이런 일을 퍼뜨리시느냐며 오히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모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한 짓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라며 이젠 너희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노모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과 상대로 법정에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정 싸움의 결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모의 손을 들어주었고 노모가 며느리들에게 강탈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들과 노모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도
그 일이 마을에 소문나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기로 했고 남편들에게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노모는 자신이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남겨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 며느리들 없이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모는 돈을 돌려받은 후 혼자서 다시 옛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모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모의 용기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마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그들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반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결국 자신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부모에게 존경심이 없다면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在《论语》中，孔子对孝做了多种的解释，但是总结起来，孝敬父母首先要把尊敬放在第一位，其次才是物质的供养。无论父母是生老病死，都要以礼来对待。其中有这样一句话：子游问孝，子曰：今之孝者，是谓能养。至于犬马，皆能有养，不敬，何以别乎？这句话是什么意思呢？就是子游向孔子请教什么是孝道。孔子给出的答案是：现在所谓的孝顺，以为能够养父母之身就可以了。可是人也能够饲养马、饲养狗，那如果对父母没有敬意，那和饲养狗、饲养马又有什么区别呢？孔子认为，对父母的孝要发自内心的产生敬意，做到呢，在父母面前要和颜悦色，才是真正懂得了孝法。 저 한무와는 공자의 효사상은 혀를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덕목으로 중국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쳤고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물질주의가 가득한 오늘날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시되다 보니 중국에서의 공자의 효사상은 잊혀져만 가는 게 오늘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